최근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양악수술이 늘어나서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치료 목적으로 시작했던 수술이 단순히 성형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위턱과 아래턱이 부정교합일 때 올바른 위치로 교정해주는 양악수술. 하지만 요즘은 아름다워지기 위한 목적으로 양악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문제는 양악수술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 양악수술 시 알아야 할 점을 지금 히트인에서 공개한다. 아름다운 얼굴형, 올바른 양악수술. 돌출된 턱을 안으로 넣어주고 얼굴을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등 예뻐지는 수술로 알려진 양악수술. 양악수술을 통해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변한 연예인들이 소개되면서 양악수술을 미용 목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양악수술, 자칫 잘못하면 감각 이상이나 얼굴 비대칭 등 부작용을 초래해 수술 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양악수술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구강학 안면외과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양악수술은 주걱턱이나 무턱, 안면 비대칭과 같은 골격적 문제를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바르게 잡으면서 치아의 맞물림을 교정해주어 얼굴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씹는 것이나 턱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를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양악수술. 그렇다면 양악수술은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양악수술의 종류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턱 수술 방법에 따라 아래턱을 넓은 면적으로 분리하는 SSRO 방식과 신경관을 피해 분리하는 IBRO 방식이 있으며 IBRO를 좀 더 기능적, 심미적으로 개선시킨 스텝 IBRO가 있습니다. 또한 위턱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기존의 양악수술과 돌출입 수술만 하는 미니 양악수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악수술은 환자 개인마다 정확한 진단하에 턱의 기능과 심미를 고려해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수술 방법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위턱과 아래턱의 뼈를 잘라 분리한 후 정상교합에 맞게 뼈를 이동시킨다. 그리고 일정 기간 뼈가 아물도록 금속 나사나 밴드로 윗니와 아랫니를 고정시킨다는데 특히 전신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 전 환자의 몸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한 양악수술은 수술하는 부위에 많은 혈관과 신경이 있고 한 번 손상된 신경은 치료에도 회복하기 어려워 재수술이 힘들기 때문에 양악수술에 대해 전문가와 정확하고 신중한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 자신에게 맞는 수술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턱관절과 교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구강암면외과와 치아교정과와의 협진이 원활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단 마취 등의 수술 전 준비부터 수술 후 기능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치료 및 치아 교정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의 교합, 뼈의 성장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양악수술.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스튜디오에서 이어진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서백건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수술 전 교정 그리고 수술 후 교정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수술 전 교정은 수술을 위한 교정이고 수술 후 교정은 일반 교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술 전 교정은 자신의 위치혈과 아래치혈을 잘 맞물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수술 후 교합을 예상해서 위턱과 아래턱을 따로 교정하는 것이 수술 전 교정이고 수술 후 교정은 수술 시에 맞춰놨던 교합을 좀 더 마무리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수술 후 교정입니다. 네. 근데 이 어려운 수술이잖아요.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양악수술이 미용수술로서 인식이 돼가지고 네. 부작용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양악수술로서 부작용이 있는 가장 큰 것은 안면 부위의 감각 이상입니다. 감각이 조금 무뎌지거나 이상 감각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그 밖에도 귀의 먹먹함, 턱관절 질환이라든지
재발 현상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본인에게 맞는 수술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수술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낙 다양한 또 환자들 사례들을 보시니까 수술하실 때 중요한 철학, 원칙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의 진료 철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환자를 이해하고 배려하자는 것이죠. 쑥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레지던트 2년차 때 직접 안면 비대칭으로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양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들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의 입장과 양수술을 받은 환자의 입장으로서 저에게 수술받는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하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진료 철학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바른 얼굴을 만들자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철학입니다. 양악수술은 예쁜 얼굴을 만들려고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윗턱과 아래턱을 조화로운 위치에다 놓고 최대한 얼굴을 대칭으로 만들어서 얼굴형을 바르게 만들고 또한 기능적으로도 바르게 기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른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른 얼굴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진료 철학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